어르신, 괜찮으세요? 응급실 바닥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러운 옷차림에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한 간호사만이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이 사실은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들의 약혼녀를 시험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한복판 57층 빌딩 최상층 박태준 부회장의 사무실에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58세의 태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을 바라봤어요. 들어오세요. 아들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32살의 준서는 오늘따라 표정에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상대는 누구지? 한지우라고 합니다. 시립병원 응급실 간호사예요. 고아 출신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태준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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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뭐라고? 부모도 배경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장학금으로 간호대 졸업했고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간호사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문의 명예와 체면이 있단 말이다.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전 비 내리는 거리. 작은 우산을 함께 쓰고 걷던 여자. 첫사랑 강수진이었습니다. 태준아, 우리 평생 함께하자. 하지만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 주제를 알아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결국 태준은 수진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명문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지만 5년 만에 이혼했죠. 그 후로 태준은 혼자였어요. 준서가 여전히 똑바로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준서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그게 행복하십니까? 태준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나가라고 했다. 준서는 사진을 책상 위에 조용히 놓고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태준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여성, 하얀 간호사 유니폼이 단정했습니다. 태준은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날의 자신과 수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오후 3시 이사회 준비되었습니다. 알겠네. 태준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 아들에게 내가 겪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 하지만 정말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야.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준서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하지만 그 결심 속에는 또 다른 감정도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 만약 그 여자가 수진처럼 선한 사람이라면. 태준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사람은 이제 없어. 세상이 변했으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태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건 체면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걸. 그리고 이번엔 아들의 사랑까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아들과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 여자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태주는 드레스룸 구석에서 낡은 파카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현장에서 입었던 옷이었죠. 군데군데 실밥이 터져 있었고 소매는 닳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모습.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숙자가 서 있었어요. 완벽해. 시립병원 응급실 앞.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태주는 낡은 파카 깃을 세우고 병원 입구를 배회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스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장바구니가 바닥에 뒹굴고 과일들이 흩어졌습니다. 응급실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노인의 옷은 더럽고 냄새가 심했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죠. 그때 한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30 안팎의 젊은 여자였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러운 옷에도 개의치 않고 노인을 안았어요. 김 선생님, 119 전화요. 박 선생님은 물 가져오세요. 재빨리 노인의 맥박을 확인하고 옷깃을 풀어줬습니다.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더러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했어요. 어르신, 제 목소리 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때 수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한지우 간호사,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지정구역으로 돌아가.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비 내리던 그날 길가에 쓰러진 할머니를 본 수진이 우산도 던지고 달려가며 했던 말.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똑같았습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당장 들어가. 수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이 어르신이 더 급합니다. 수간호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당장 안 들어가면. 최동욱 수간호사님.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명찰 보이시죠? 한지우 간호사입니다. 환자를 돌보는 게 제 일입니다. 지금 이 어르신은 저의 환자예요. 태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 작은 여자가 권력 앞에서도 꿋꿋이 서 있었어요. 수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구급차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우는 끝까지 노인 곁을 지켰어요. 어르신,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노인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유니폼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수간호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한지우 간호사, 당신 때문에 병원 이미지가 망가졌어. 각오해. 지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병원 이미지는 사람을 도울 때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수간호사는 환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지우가 응급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지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응급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저런 사람이 내 며느리라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고아 출신이잖아. 우리 집안 체면이. 그런데 이상했어요. 머리로는 반대하는데 마음은 자꾸만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태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58세 나이에 무슨 감상에 빠진 건지.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한지우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서재에 앉아 수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오늘 너와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더구나. 너 생각이 많이 났어.
사진 속 수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준서가 사랑하는 여자야. 한지우. 고아 출신이래. 나는 반대했지. 태주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보니 내가 생각났어. 그 수간호사가 협박해도 흔들리지 않더구나. 내처럼 강한 사람이야.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때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이번엔 다르게 해야 할까?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해. 저게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착한 척하는 건지. 태준은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좋아. 한 번 더 시험해 보겠어. 그 여자가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진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인지.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시험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울렸어요. 제발 통과하길. 제발 수진처럼 진짜 선한 사람이길.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수진이 어딘가에서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태주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낡은 파카와 해진 운동화 차림이었어요. 진짜 환자로 갔습니다. 응급실 대기실. 태주는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다 코를 찌푸렸습니다. 냄새나네. 노숙자는 왜 여기 와? 작은 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때 대기실 반대편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고급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찬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아, 김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수간호사 최동욱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아부했어요. VIP 진료실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 중입니다. 김 회장은 고개만 끄덕이며 대기실 사람들을 훑어봤어요. 마치 벌레 보듯 하는 눈빛이었죠.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의 자신과 똑같았어요. 일반 접수 창구. 젊은 남자 간호사가 차트를 보더니 눈을 굴렸습니다. 주소 없음? 노숙자네. 돈은 있어요? 간신히 모았습니다. 얼마나요? 10,000원 정도. 간호사가 비웃듯 웃었어요. 10,000원? 그걸로 뭘 하겠다고. 여기 앉아 계세요. 언제 부를지 모르겠지만. 2시간이 지났습니다. 태준보다 한참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불려 들어갔어요. 고급 옷을 입은 사람들, 직장인들, 학생들. 태준만 계속 남아 있었죠. 3시간째.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짜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던 그녀는 구석에 태준을 발견했어요. 며칠 전 응급실에서 봤던 그 노인. 얼굴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리셨어요? 3시간쯤. 지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차트를 낚아채듯 들고 간호사실로 걸어갔습니다. 이 환자분 왜 3시간이나 방치했어요? 젊은 남자 간호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노숙자잖아요. 돈도 10,000원밖에 없대요. 어차피 제대로 치료도 못 받을 텐데 급한 환자들 먼저 받죠. 지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 간호사님, 지금 뭐라고 하셨죠? 뭐? 사실이잖아요. 수 간호사님도 VIP 환자 먼저 보라고 했는걸요. 그때 최동욱 수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왜들 시끄러워? 한지우, 또 너야? 수 간호사님, 이 환자분 3시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하나 때문에 VIP 환자들 일정을 미루라고? 최동욱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환자는 환자입니다. 선착순이 원칙이고요. 원칙? 한지우, 너 아직도 순진하구나. 여기는 현실이야. 돈이 있으면 먼저고 없으면 나중이지. 지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그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뭐? 제가 직접 이 환자분 진료하겠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최동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닙니다. 제 일을 하는 겁니다. 지우는 돌아서서 태준에게 갔어요. 어르신, 저랑 오세요. 제가 직접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 지우는 정성껏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혈압도 재고 체온도 쟀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르신,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안타까워졌어요. 이거 드릴게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환자 케어 가이드 노숙자분들을 위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약 먹는 시간, 무료 진료소 위치, 복지센터 연락처가 빼곡했습니다. 여기 복지센터 가시면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어요. 식사도 제공하고요. 태주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누구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 똑같이 소중한 환자분들이에요. 명함을 꺼냈습니다. 뒷면에 이름을 적었어요. 안지우.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제 이름 말씀하세요. 그리고 서류 몇 장을 인쇄해서 건넸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 무료 법률 상담까지. 진료비는 제가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그럴 순, 괜찮아요. 10,000원은 제가 드릴게요. 지우가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복도. 태준이 진료실을 나오는데 최동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너 방금 뭐 했어?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내 돈으로 진료비 메웠다며? 미쳤어?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최동욱이 비웃었습니다. 옳은 일? 그래서 내가 뭐가 달라지는데? 너 같은 사람은 여기서 오래 못 버텨. 그건 제가 걱정할 일입니다. 지우는 태연하게 대답하고 걸어갔습니다. 병원 밖. 지우가 뛰어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이거 드세요. 봉지 안에는 김밥과 따뜻한 음료가 있었습니다. 제 점심이에요. 전 괜찮아요.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언제든 오세요. 태주는 김밥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과 함께 삼켰어요. 수진아, 나는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태주는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우가 보였어요. 저 아이는 진짜야. 너처럼 진짜 선한 사람이야. 그리고 또 보였습니다. 최동욱이 지우에게 뭔가 소리치는 모습이.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 수간호사, 기억해두겠어. 태준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도 생겼어요. 지우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 그리고 저 악질 수간호사를 처리하는 것. 다음 날 태준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지우가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68번 환자분, 3번 진료실로 오세요.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약이 떨어져서요. 처방전을 작성해 드릴게요. 그런데 어르신, 복지센터는 가보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수납창구. 태주는 10,000원짜리 3장을 냈습니다. 일부러 구겨진 돈이었어요. 진료비 20,000원, 10,000원 거슬러 드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40,000원 드렸는데요.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아니요, 30,000원 받았습니다. 수납 담당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40,000원이었는데. 그때 지우가 소란을 듣고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노숙자가 40,000원 줬다고 우기는데 30,000원밖에 없거든요. 수납 담당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지우가 돈을 받아 세웠습니다. 10,000원짜리 3장. 정확히 30,000원. 어르신, 여기 30,000원이에요.
태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착각한 건가요? 순간 지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그럴 순 괜찮아요. 어르신 돈이 귀하실 텐데. 지우가 자신의 10,000원을 꺼내려는 순간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제가 착각했습니다. 30,000원 맞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놀라셨죠? 괜찮아요. 지우는 태준을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드릴 게 있어요. 서랍에서 카드들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이스피싱 예방 가이드였습니다. 경찰이라고 해도 절대 돈 보내면 안 돼요. 자녀라고 해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큰 글씨로 하나하나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수수료 면제 안내 카드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나이시면 여러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어요. 태주는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어르신들 돈은 평생 모으신 거잖아요.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걸 지켜드리는 것도 제 일이에요. 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그리고요, 어르신. 지우가 종이에 크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 생기면 무조건 제 이름 말씀하세요. 한지우. 제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태주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가씨, 사실은 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지우. 최동욱이 진료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또 뭐 하는 거야? 근무 시간에 환자분께 설명드리고. 설명? 내가 의사야, 간호사야? 내 주제를 알아. 최동욱이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노숙자 따위 때문에 다른 환자들 기다리게 하고. 너 정말 미쳤어? 수간호사님, 환자분 앞에서 그런 말씀은. 닥쳐. 한지우, 너 오늘로 끝이야. 원장님께 보고 들어갈 거야. 최동욱이 손가락으로 지우를 가리키며 위협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을 돕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해? 최동욱이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위협적인 자세였어요.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정체를 밝히고 저 인간을 짓밟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수간호사님, 제 잘못입니다. 어르신은 관계없으니. 지우가 태준을 감싸려 했습니다. 관계없어? 이 노숙자 때문에 내가 문제 일으킨 거잖아. 최동욱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 노숙자 주제에 반말이야? 최동욱이 태준을 밀쳤습니다. 태준이 비틀거렸어요. 지우가 황급히 태준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수간호사님, 너무하십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섞인 목소리였죠. 너무해. 내가 너무한 거지. 병원의 손해만 끼치면서. 최동욱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진료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닙니다. 아가씨 잘못이 아닙니다. 태준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또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르신? 곧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태준은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최동욱이 다른 간호사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지우, 이번엔 완전히 끝장내야 해. 저런 애들이 병원 분위기 망치는 거야. 태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병원 밖.
태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내일 아침 9시 시립병원 원장실로 가겠네. 준비해줘. 네, 회장님. 그리고 최동욱이라는 수간호사, 지금까지 한 짓 전부 파일로 만들어. 환자 학대, 직원 괴롭힘, 뇌물, 전부 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립병원에 우리 그룹이 기부한 금액 확인해줘. 250억 원입니다. 충분하군. 태주는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우가 보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한지우.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뀐다. 태준의 얼굴에 차갑고도 단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은 심판의 날이다. 다음 날 아침 9시 병원 로비에 검은색 벤츠가 멈춰섰습니다. 태준이 내렸습니다. 맞춤 정장, 이탈리아산 구두, 5천만 원짜리 시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박태준입니다. 원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비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라이프메드 부회장님? 순간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최동욱이 커피를 들고 나타났어요. 태준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 얼굴 어디서 봤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저 노숙자가? 최동욱은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원장실. 강민수 원장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박 부회장님, 영광입니다. 제가 이 병원에 기부한 금액이 얼마죠? 태준이 먼저 앉으며 물었습니다. 250억 원입니다. 그 돈으로 응급실 새로 짓고 장비도 들여왔죠?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천만에요. 태준이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 책상 위에 떨어졌어요. 최동욱 수간호사, 아십니까? 물론입니다. 이 사람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아십니까? 파일이 펼쳐졌습니다. CCTV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노숙자를 밀치는 최동욱, VIP에게 아부하는 최동욱, 환자를 무시하는 최동욱. 강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지우 간호사를 괴롭혔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한지우 간호사는 제 아들의 약혼녀입니다. 강민수가 헉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노숙자로 변장해서 이 병원에 왔습니다. 예. 최동욱은 저를 밀쳤습니다. 환자 폭행죄입니다. 태준이 셔츠를 걷어 올렸어요. 어깨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강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원장님, 한지우 이번엔 끝장내야 합니다. 최동욱이 지우를 끌고 들어왔어요. 이 여자가 또 근무 시간에. 최동욱이 멈췄습니다. 태준을 봤으니까요. 당신은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어요. 기억나십니까? 어제 저를 밀친 거? 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노숙자. 아니, 그게. 최동욱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숙자 맞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태준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밀쳤죠.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아닙니다. 저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 속에서 최동욱이 태준을 밀치는 장면, 노숙자라고 비웃는 장면, 지우를 협박하는 장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최동욱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제가 몰라뵙고, 몰라봐서 문제가 아닙니다.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원장실이 울렸어요. 환자를 사람으로 안 본 게 문제입니다. 돈으로, 겉모습으로 판단한 게 문제란 말입니다.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 원장님. 태준이 강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최동욱, 지금 당장 해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안 돼요. 원장님, 제가 이 병원에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를 괴롭혔습니까? 태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동욱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이 병원과 우리 그룹의 계약도 재검토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강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인간을 15년이나 방치한 병원이라면 250억 원이 아깝군요. 아닙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강민수가 인터폰을 눌렀어요. 보안, 최동욱 수간호사 즉시 퇴출. 안 돼. 이럴 순 없어. 최동욱이 바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 둘이 들어와 그의 양팔을 잡았어요. 나라고. 최동욱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질질 끌려나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침묵. 그리고 한지우 간호사. 태준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수간호사로 승진시키십시오. 네, 저를요? 지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지금 당장 사과하십시오. 태준이 덧붙였습니다. 강민수가 지우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지우 간호사님. 아닙니다. 태준은 원장실을 나섰습니다. 지우가 뒤쫓아왔어요. 부회장님, 잠깐만요. 복도에서 태준이 멈췄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제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요? 제 아들 준서, 당신을 사랑하는 그 아이.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험했습니다. 3번 모두 당신은 완벽했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노숙자도 VIP도 모두 똑같이 대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봤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전 저는 사랑하는 여자를 잃었습니다. 가문 때문에, 체면 때문에.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제 아들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태준이 지우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가 되어 주십시오. 지우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박수가 퍼져나갔죠. 태준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서 최동욱이 보안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의 집,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정원에는 분수가 있었고 현관에는 대리석 계단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우는 저택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준서 씨 집? 준서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집이야. 곧 너도 여기 식구가 될 거잖아.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는 이미 너를 인정하셨어. 그래도 너무 긴장돼요. 준서가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나왔어요. 정장이 아니라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우 씨. 부회장님. 오늘은 부회장님 말고 아버님이라고 불러주세요. 태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 넓은 소파에 3사람이 앉았습니다. 가정부가 차를 내왔어요. 지우 씨, 편하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지우 씨 집이니까. 감사합니다. 지우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우 씨, 내가 사과하고 싶어요. 예.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것, 고아라는 이유로 지우 씨를 의심했던 것.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님, 그건... 아니, 들어줘요. 태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30년 전
사랑하는 여자를 놓쳤어요. 강수진. 그 여자도 가난했죠. 지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셨고 나는 부모님 말을 따랐어요. 가문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수지는 떠났어요. 다시는 볼 수 없었죠. 준서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정략 결혼을 했어요. 사랑 없는 결혼이었죠. 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준서 엄마와 헤어졌고 준서는 외롭게 자랐어요. 모두 내 잘못이죠. 아버지.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준서가 지우 씨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두려웠어요. 태준이 지우를 바라봤어요. 또 같은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고아라는 이유로 반대하면 30년 전처럼 후회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시험을 하신 거군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지우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준서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일주일 동안 지켜봤어요. 노숙자를 차별하지 않는 모습,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는 모습, 자기 돈을 내서라도 환자를 도우는 모습,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우 씨는 수진과 똑같았어요. 진짜 선한 사람이었죠. 지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줄래요? 의심했던 것. 태준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고개 드세요. 지우가 황급히 일어나 태준을 붙잡았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아버님은 준서 씨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죠. 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의 가족도 저를 인정해 주시니까요. 지우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서가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잠시 후 태준이 서재로 갔다가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수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젊은 태준과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지우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우 씨와 닮았어요. 눈빛이. 태준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지는 간호사였어요. 지우 씨처럼. 지우가 놀라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더 반가웠죠. 지우 씨를 보면 수진이 생각났으니까. 아버님, 수진이 살아있다면 분명 말했을 거예요. 지우를 며느리로 삼으라고. 태준이 사진을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요. 지우 씨도 이제 가족이니까. 지우는 사진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리고요, 지우 씨. 네. 병원에서 최동욱 같은 사람들 아직 많을 거예요.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지우 씨처럼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병원이 바뀌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지우 씨는 이미 증명했으니까. 태준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뒤에서 돕겠어요. 지우 씨가 하고 싶은 일 무엇이든 지원할게요. 지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식탁? 가정부가 푸짐한 저녁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은 둘러앉아 식사했어요. 지우 씨, 많이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준서가 지우의 그릇에 반찬을 담아줬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봤지? 우리 아들은 행복할 거야. 나처럼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 이번엔 제대로 지킬 거야. 저녁이 끝나고 지우와 준서가 떠날 때 태준은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요. 네, 아버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태주는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사라지자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좋은 사람을 보내줘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진짜 가족이